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여야의 일정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이른바 슈퍼위크라고도 불리는데 여당인 민주당은 오늘부터 예비 후보 등록에 들어갔고 야권에서도 유력 주자들이 이번 주 줄줄이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분석과 전망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 나누기 전에 시청자분들 위해서 민주당의 대선 경선 일정 그리고 출마자부터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사흘간 예비 후보 등록 기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예비 경선 투표를 실시합니다. 이때 국민 여론조사가 50%, 당원 투표가 50%, 이걸 합산해서 본선 진출자 6명을 가리게 되고요. 본 경선은 9월 5일 치러집니다.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9월 10일 결선 투표를 통해서 최종 후보를 가리는 일정입니다. 다음 출마자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출마 선언하거나 출마 선언 예고한 주자들은 총 9명입니다. 전직 총리가 2명이고 현직 도지사 3명, 그리고 전직 지사와 장관, 그리고 다선 의원까지 9명의 면면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네, 경선 일정 그리고 출마자 봤는데 민주당 경선 어떤 게 관전 포인트일까요? 우선 가장 첫 번째로 네. 9명의 후보들 중에 6명으로 누가 압축이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요. 사실은 이제 5명은 거의 정해졌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박용진까지는 정해져 있는데 남은 한 자리를 누가 들어올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재명 지사가 과반수 50%를 처음 선거에서 곧바로 달성을 할 것인지, 그래서 결선 투표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이게 이제 두 번째 가장 핵심되는 지금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중간에 이제 6명의 이재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후보군들이 단일화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특히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이 세 분이 단일화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반 이재명 전선이 결정적으로 요동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경선이 펼쳐질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흥행 아니겠습니까? 오디션 형식으로 치르자는 주장도 있고, 강훈식 대선 경선 기획단장이 1위 후보가 서운할 정도로 역동적인 경선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된 것과 다른 방식의 경선 룰이 정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도 나오는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좀 서운해하는 눈치도 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지금 현재 대체로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에 조금 뒤처진다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를 견인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뭔가 이렇게 열광적인 이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예능 PD 출신을 이 경선 과정에서 가장 어떤 결정적인 실무단장으로 좀 모셔서 뭔가 슈스케라든지 또는 뭐 트롯 경선 방식을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핵심 어떤 유권자나 전문가 한 100여 명을 모아놓고 후보 한 명을 아주 강하게 압박해가는 이런 압박 면접의 토론 과정을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는 최근에 이제 그 국민의힘 당대표 대변인 경선 과정처럼 뭐 2대2, 3대3 이렇게 토론 배틀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 경선의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 경선 기획단이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럼 야권 얘기도 좀 해볼까요? 윤석열 전 총장 드디어 등판합니다. 내일 출마 선언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장소가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에요. 여기서 던지는 메시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장 큰 관심사는 국민의힘 입당 여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애국지사가 윤봉길 의사다, 이렇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그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주경 지금 국민의힘 의원을 그 자리에 초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의 입당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데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세 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만간 전격적으로 입당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당내 경선을 시작하기 직전에 입당해서 당내 경선에 그대로 참여하는 방안이 있고 당내 경선하고 상관없이 본인으로서는 외곽에서 삼지대 구축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 영역을 넓혀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게 국민의힘 소속의 후보하고 단일화하는 방안이 있을 터인데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 측에서 한 워딩을 기초로 해서 추정을 해본다면 마지막 순간에 극적 단일화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느냐 이렇게 현재까지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플랜 B로도 불리는데 윤석열 대항마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을 했어요. 예. 당초에는 오늘 당장 뭐 출마와 관련한 얘기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해서 여지를 남기는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거는 이제 현직 감사원장이다 보니까 또 사표 수리도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사표 수리가 되고 나면 일정 그렇게 길지 않는 시간 내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마 출마 의견을 피력할 것 같고 이제 핵심은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것인지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과의 경쟁 관계가 여기는 입당하고 여기는 외곽에 있는 상태로 또는 같이 동시에 입당해서 또는 둘이 같이 외곽에서 있는 상태에서 경쟁을 할 것인지 이런 어떤 구도 자체가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